나눴습니다. 자리를 바꾸는 걸 생각하십시오. 자, 1분 뒤에 마무리할게요. 자, 3초 뒤에 마무리하겠습니다. 정답기 마무리합시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볼게요. 자, 받으시고 바로 매길게요. 바로 매기겠습니다. 자, 일단 매기겠습니다. 매기고 갈게요. 오케이. 자, 포도당 먹이시고. 지난 시간 얘기했지만 올해 수능은 어려울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왜냐면 6월이 너무 쉬웠고 9월 같은 경우에 전국 만점이 6%였다고 합니다. 100% 무조건 더 어려우실 거예요. 그건 거의 기정사실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강K 정도의 난이도를 가진 시험지를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오늘 시험 17에 대한 총평을 하자면 11번에서 조금 막혔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만, 11번에서 막혔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평이했습니다. 그래서 본인 성적이 잘 안 나왔다라고 한다면, 자, 이번 시험을 통해서 어디가 약점인지 다시 한번 체크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디에서 오래 걸리는지도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돼요. 오케이? 자, 해서 우리 늘 하던 방식 그대로, 자, 17회는 전 문항 다 풀이할 거고요. 좀 이따가 18회 풀고 나서는 일부 문항만 풀이를 하겠습니다. 해서 우리 1번부터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같이 한번 봅시다. 자, 기억 보시면 기억은 자외선입니다. 그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A 보시면 가시광선보다 진동수가 크죠? 맞고요.
자, 그 다음 보시면 자, 디귿은 적외선이죠, 그죠? 따라서 적외선은 열화상 카메라에 사용되죠. B도 맞습니다. 자, 진공의 성능은 다 C로 같습니다. 답은 5번이고요. 자, 2번으로 바로 가볼게요. 2번 나를 먼저 보시면 Y가 중성자임을 쉽게 알 수 있죠. 자, 그럼 다시 가로 넘어오게 되시면 자, 오른쪽과 합이 2, 5가 되니까 X는 3중수소가 돼야겠지, 그지? 오케이. 자, 기억 보겠습니다. 자, 중성자 2개, 양성자 1개. 기억 맞는 얘기죠? Y는 중성자입니다. 니은 탈락. 자, 그 다음 디귿. 가에서는 핵 융합이 맞고요. 나에서는 핵 분열이 맞죠. 답은 1번이 되어주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 3번으로 바로 갑니다. 자, 3번 문제 보시면 자, 지금 왼쪽에 있는 X와 맞대 자석의 그림을 보시면 지금 X에서 나가서 자석으로 들어가고 있죠. 그러면 X의 왼쪽은 이렇게 NS, 그 다음 막대 자석 이렇게. 자, 그러면 봅시다. 당연히 이런 그림이 나오기 위해선 X가 뭐여야 되지? X가 강자성체여야 되죠. 자, 이게 막대 자석이고요. 자, 오른쪽에 있는 Y가 반자성체고 이런 식으로 자기화가 되겠죠. 오케이. 자, 기억 맞는 얘기고요. 니은 X와 Y가 막대자석 작용 자기력 방향. X는 막대자석을 당기죠. 마이너스 X가 맞고요. 반자성체는 밀어내죠. 마이너스 X가 맞죠. 니은 맞습니다. 자, 그 다음 얘를 제거한다라고 해서 강자성체가 변화하진 않습니다. 이 강자성체에 의해서 반자성체는 이렇게 자기화가 되겠죠. 답은 3번입니다. 오케이? 좋아요. 자, 4번 갈 건데 4번에서 아마 디귿에서 막힌 학생들이 분명 있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4번 문제 한번 봅시다. 일단 전기력 크기는 가까울수록 큽니다. 그럼 뭐야? n 이퀄 1일 때가 더 크겠죠. 기억 맞는 얘기고요. 니은. 자, B와 D의 에너지를 비교하시면 에너지는 B가 크고요. 당연히 파장은 D가 크겠죠. 니은 틀렸습니다. 다만 자, 디귿 보기가 조금 계산이 까다로운데 자, 얘는 좀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일단 람다 A분의 HC를 보시면 자, A에 해당하는 거는 3에서 1이 됩니다. 그죠? 따라서 E3 마이너스 E1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자, 람다 C분의 HC 보시면 자, C는 지금 어디? 2에서 1에 해당하죠. 따라서 E2 마이너스 E1이 돼 있죠. 자, 그러면 요 놈의 크기랑 뭘 비교하느냐? 지금 E4 마이너스 E2 그 다음에 자, E4 마이너스 E1을 비교하고 있죠. 이렇게. 자, 그러면 우리 여기에서 심플하게 한번 볼게요. 자, 어쨌든 간에 에너지는 여기가 더 크고요. 여기가 더 큽니다. 그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차이를 한번 보시면 자, 요거는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어? E3랑 E2의 차이에 해당하죠. 차이 값이. 자, 반면 여기는 어떻습니까? 여기는 E2와 E1 차이에 해당하죠. 여기가 더 크겠죠. 그러면 오른쪽이 더 크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따라서 답은 1번입니다. 그래서 계산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접근을 해주시는 게 4번에선 제일 유의미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자, 좀 기다릴게요. 쓰는 동안. 그래서 1페이지에선 4번이 가장 어렵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을 해요. 쌤, 이게 더 정확합니까?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차이는 여기가 더 크고요. 그죠? 오른쪽이 더 크고 거기에다 분모값도 왼쪽이 더 크죠. 그럼 필연적으로 무조건 오른쪽이 더 클 수밖에 없죠. 그지?
필기하시고 오늘 테스트에서 좀 강조하고 싶은 문항은 이 페이지에 많아서 조금 2, 3페이지가 계속해서 강K의 요즘 특징이긴 한데 4페이지의 난이도를 줄이고 2, 3페이지의 난이도를 좀 올리는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올해 수능에서 어떤 게 어렵고 어떤 방향 나올진 저도 몰라요. 이건 진짜 아무도 모릅니다. 왜냐면 6, 9월에서 신유형도 안 냈고 난이도 너무 낮았기 때문에 어떤 방향을 잡을 수 있을지는 아무도 모르는데 이 상황에서 보통 확률이 높은 방향은 일단 신유형은 안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뭐 예를 들면 뭐 웅직도래라던가 열수철 같은 것들은 안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통 신유형을 내기 위해선 일반적으로 6, 9월에서 한 번씩 내줍니다. 물론 뭐 내도 할 말은 없어요. 내도 할 말은 없는데 확률적으로는 많이 떨어진다. 자, 그러면 결국에는 여기서 그런 생각을 볼 수 있습니다. 한 문제를 되게 어렵게 낼 것인가 아니면 골고루 난이도를 올릴 것인가 라는 측면에서 봤을 땐 후자의 가능성이 높아요. 골고루 올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때까지 모든 평가원 문항이 그래왔어요. 한 문제에서 죽여놓겠다는 거의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골고루 올린다고 쳤을 때 그 방향에 있어서 계산을 어렵게 낼 것인가 추론을 어렵게 낼 것인가 보통 일반적으로 평가원에서는 거의 추론 위주로 어렵게 냈습니다. 계산을 엄청 어렵게 가져가겠다는 딱 하나밖에 없어. 20번의 에너지 문제가 나왔는데 계산이 더럽다의 경우밖에 없었어요. 그거 말고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좀 추론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되고요. 지금 계속해서 추론에 대한 좀 집중력을 올리신 다음에 계산 연습을 하시는 게 가장 유익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 쓰셨죠? 5번 갑시다. 자, 다음은 전자기 유도에 대한 실험이다. 자, 그림과 같이 PN 접합 발광 다이오드가 연결된 코일에 검유계를 연결한다. 자, 자석의 N극을 아래로 하고 전 P에서 자석을 가만히 놓는다. 자, Q를 지날 때 검유계의 값을 측정하고 빛의 방출 여부를 관찰한답니다. 자, S극을 아래로 하면 봐봐. S극을 아래로 하게 되면 당연히 전자기 유도에 의해서 생기는 유도 전류의 방향이 반대로 형성될 거 아니야. 근데 원래 방향일 때 LED 다이오드가 있을 때 전류가 흘렀다고. 전류 방향을 반대로 바꾸면 다이오드는 역반항이 걸려버리죠. 전류가 안 흐르겠다, 그지? 따라서 라의 결과에선 전류값이 그냥 안 흐릅니다. 그냥 0이고요. 방출 안 되는 게 되겠죠. 따라서 디귿은 그냥 틀린 겁니다. 그럼 기억은 맞는 얘기죠. 당연히 역학적 에너지는 떨어지면서 전기 에너지로 계속 변환이 되니까 감소하게 되겠네요.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 되신 분들은 6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자, 6번 문제는 조금 쉽게 접근을 하셔야 되는데 일단 추의 무게가 4N입니다. 그럼 처음 상황에 걸려있는 장력이 4N이죠. 자, 이 상황에서 A에 작용하고 있는 힘은 A에 작용하는 중력에다가 그 다음에 B가 밀어 올려주는 수직항력이 다죠. 근데 여기서 보자. 위에 뭐라 돼 있지? A가 B를 누르는 힘, 이게 뭐야? 수직항력이지. 반작용, B가 A를 밀어주는 힘이 나에서가 가에서의 3배랍니다. 즉 얘를 날렸더니 이 값이 3배가 되었대요. 근데 이 값은 끊고 나면 W와 같겠죠. 그럼 우리 이제 뭐라 얘기할 수 있지? 얘는 6N이고 처음 상황에 얘가 2N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C를 날려버리면 4N이 사라지면서 수직항력이 6N이 되어주겠지. 그죠? 자, 그 다음에 봅시다. B가 수평면을 누르는 힘 하고 나와 있는데 자, 이거는 수평면이 B를 올려주는 힘으로 해석을 하시고요. 작용점의 범위를 B를 보지 마시고 A, B를 합쳐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A, B를 합쳤을 때 어차피 둘이 주고받는 힘은 의미가 없고요.
바닥이 위로 올려주는 수직 항력이 있겠죠. 4N이 있을 때 비해서 이게 없어지면 이 값이 2배가 된답니다. 그러면 처음에 얼마란 얘기야? 처음에 4란 얘기가 되겠죠. 얘가 사라지고 8이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지? B에 작용하는 중력은 얼마? 2N 이렇게 나와줘야겠죠. 자, 해서 니은 맞는 얘기고요. 기억, 주어 목적어가 안 바뀌었죠. 탈락입니다. 그 다음 디귿 어떤 얘기야? 8N이죠. 그죠? 답은 2번 되겠습니다. 해서 자 6번 같은 문항에서 시간이 좀 오래 걸리지 않게끔 좀 힘표시 연습 계속 해주시면 아주 좋을 것 같고, 이건 무조건 나옵니다. 그냥 힘 표시하는 건 무조건 나와요. 우리 흔히 얘기하는 정력학이라고 부르죠. 가만히 정지해 있을 때 대한 역학, 힘 표시하는 문항으로만 나올 겁니다. 자, 필기하시고 좀 쓰는 동안 기다릴게요. 자, 오늘 1교시는 10번까지 풀이하고 좀 쉬었다가 11부터 20번까지 풀이하겠습니다. 자, 다 되셨다면 7번 같이 한번 가볼게요. 자, 우리가 반드시 암기된 상태여야 되고 많이 활용해야 되는 공식, 운동에너지는 EM분의 P제곱이다. 자, 해서 보시면 자, 질량의 비가 몇 대 몇입니까? 질량의 비가 1대 2입니다. 운동에너지의 비가 9대 2랍니다. 운동량의 제곱비는 9대 4가 돼야겠죠? 그러면 운동량의 비는 자, 운동량의 비는 3대 2가 되겠죠? 따라서 물질파 파장은 P분의 H. 자, P가 3대 2면 파장은 2대 3이다. 빠르게 B를 세우시면서 구하시면 답은 2번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여기까지 기다릴게요. 자, 필기하시고 8번에는 별표 하나 치겠습니다. 8번 문제는 풀이를 좀 자세히 들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주 추석이네. 아무 의미 없죠? 그죠? 다만 추석 3일 동안 학교 안 가시니까 좀 부족한 부분들 메꾸는 시간, 사실상 수능 직전 마지막이죠. 그죠? 이만큼 학교 안 가고 시간 낼 수 있는 타이밍은 이럴 때 개념 복습 한번 하시면 좋고요. 특히 파동 틀린 학생들 제발, 아직도 이거 기억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충격과 공포를 금치 못하겠는데 아셔야 알겠죠? 이번에 봤죠? 자, 재수생은 21만 명이고요. 각축전 예상됩니다. PT는 싸움이지 않을까, 그죠? 자, 8번으로 가겠습니다. 같이 봅시다. 자, 이 문항은 제가 늘 강조하는 부분과 거기에 더해서 한 가지 더 첨언을 할 건데 좀 같이 봅시다. 자, 일단 누구의 관점으로 가냐? B의 관점으로 갑니다. 자, B가 볼 때 거울 P를 향해서 광경로는 이렇게 그려지죠. 그러면 당연히 Q로 간 빛도 방금 본 이 경로와 똑같은 길이를 가야 동시에 반사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이 그림상에서 보시면 B가 볼 때 P는 이만큼의 거리를 오니까 당연히 누구도 Q도 똑같은 거리를 오기 위해선 이렇게 오는 거겠죠. 그러면 이 길이는 감마분의 L2가 되겠네요. 그치? 이까지 이해됐어? 자, 그러면 봅시다. 좋아, 이렇게 돼서 동시에 반사된 거는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L1과 L2를 어떻게 비교할 거냐고. 얘는 그냥 L2가 아니라 감마분의 L2죠. 비교하기가 상당히 까다롭죠.
그래서 이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이 경우에는 자 여기서 반사되고 난 다음을 봅니다. 자 반사되고 나서 Q에서 반사된 빛은 어떻게 될까? Q에서 반사된 빛은 이렇게 되돌아와서 광원에 도달하겠죠. 하지만 P에서 반사된 빛은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지? 자, 그럼 광경로를 비교해 보면 B가 볼 때 어디에서 반사된 빛이 광원에 먼저 되돌아오지? Q에서 반사된 빛이 광원에 동시에 되돌아오죠. 자, 다시 한번. 자, B가 볼 때 Q에서 반사된 빛이 광원에 먼저 도달한다고. 자, 이거는 한 위치에 일어난 어떤 사건이야? 한 사건이죠. 상대적일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당연히 누가 볼 때도 A가 볼 때도 이 사실은 변하지 않죠. Q에서 반사된 빛이 광원에 먼저 되돌아오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때야 돼? 고유 길이가 L1이 L2보다 길어야겠네요. 그지? 그래서 기억은 맞는 보기가 되어주겠습니다. 이렇게 접근해 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자, 그러면 이제 니은으로 가시면 자 B의 관성계에서 광원에서 방출된 빛이 Q에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라고 돼 있는데 자 봐봐. 자 B가 볼 때 지금 B가 볼 때 지금 Q에 도달하는 데 걸린 시간이죠. 그죠? 이거는 뭐야? P에 도달하는 데 걸린 시간과 똑같지 않니? 그러면 봐봐. B가 볼 때 P에 도달하는 데 걸린 시간은 C분의 E 길이가 되어주겠죠. 그럼 그 값은 당연히 C분의 L1보다 크겠지. 오케이. 따라서 D는 맞는 얘기입니다. 자, D급 보시면 B의 관성계에서 P에서 반사된 빛은 Q에서 반사한 빛보다 늦게 도달하죠. 답은 몇 번입니까? 3번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누차 강조하지만 광경로 그려가면서 해보시길 바라고 거울이 있으면 반사된 후도 보시는 게 좋고요. 결국엔 우리가 상대론에서 쓸 수 있는 방법은 딱 두 가지. 동시성의 상대성과 그 다음 광경로 이 두 가지로 다 풀어내는 겁니다. 오케이. 자 체크해 두시고 9번 10번까지 풀이하고 쉬었다 풀이 이어가겠습니다. 쉬는 시간에는 못 푼 사람들은 마저 풀도록 할게요. 오케이. 자, 9번 문항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속력이 2라고 합니다. 자, 그림 보시면 파장 얼마지? 4죠. 속력 2가 되고 싶으면 죽이 얼마야 되지? 2가 돼야겠지, 그지? 자, 기억은 맞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0에서 3초까지면 자, 잘 봐봐. 0에서 3초까지면 결국 0에서 2분의 3 주기까지라는 얘기가 되어주겠죠. 그지? 그러면 생각을 해보자고. 만약에 얘가 지금 오른쪽으로 가는 상황이다 라고 할게요. 그럼 반주기가 지나면 누가 오는 거야? 반주기가 지나면 얘가 와 있겠죠. 그러면 지금 볼이 한 번 통과했죠. 그로부터 한 주기 후면 볼은 2번 통과, 마루는 한 번 통과겠지. 오케이. 이번엔 마이너스 x라고 해봅시다. 반주기가 지나면 요놈이 통과하고 있죠. 그러면 마루가 한 번 통과했겠지. 결과적으로 마루 2번, 볼 한 번 통과하겠죠. 그 말은 뭐야? 아,
진행 방향이 마이너스 x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파동 파트에서 문제가 좋아질 때는 파동의 그 다음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추론할 줄 아셔야 돼요. 디귿 갈게요. 자, 0에서 언제까지? 5초까지면 0에서 2분의 5주기까지죠. 한 번 더해져서 이렇게 되겠죠. 답은 1번입니다. 골이 지나는 건 2번이죠, 그죠? 얘기합시다. 오늘 분위기가 이렇게 성당 같아. 쭉 가라앉아가지고 비와서 그런가? 아, 여름 언제 끝나냐? 미친 거 아니야? 아, 다음 주 추석인데 가을 축제 아니야? 하서 가지 말지. 아, 진짜 미안하다. 개들이었어요. 미안해요. 자, 다 되셨나요? 자, 10번 하고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자, 10번 뭐 늘 똑같습니다. 계속 똑같이 풀지만 제발 굴절과 전반사 나오면 굴절률 비교를 좀 합시다. 자, 해서 보시면 A에서 B로 갈 때 각이 작아집니다. 굴절률은 B가 A보다 크겠죠. 자, B에서 C로 갈 때 각이 작아지네요. 굴절률은 C가 B보다 크겠죠. 자, 문제에 따르면 A와 B 사이에서의 임계각은 세타보다 작다라고 돼 있죠. 그 다음, 자, B와 C 굴절하는 건 봅시다. B에서 C로 가는데 굴절각이 세타입니다. 반대로 보낼게요. C에서 세타로 쏘면 B에서는 전반사합니까? 굴절합니까? 굴절하죠. 그 얘기는 뭐지? B와 C 사이의 임계각은 세타보다 크다가 되겠죠. 그러면 A랑 C 사이의 임계각은 무조건 세타보다 작아야죠. 자, 기억하게 갈게요. 맞는 얘기죠? 자, 니은 A와 B 사이 임계각은 세타보다 작고요. B와 C 사이 임계각은 세타보다 큽니다. 니은 맞는 얘기다, 그치? 자, 디귿 X는 R에서 세타로 입사하는데 임계각이 세타보다 작네요. 뭐 할까요? 전반사 하겠죠. 답은 5번 되겠습니다. 쉽죠? 잠깐 쉬었다 가죠. 자, 다 오픈 사람 마저 풀게요. 쉬는 시간 동안.